안녕하세요. 100세 생활백과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일할 땐 시간이 부족했는데 막상 그 시간이 생기니까 이젠 뭘 하지 하며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 뜨고 하루 종일 TV만 보시다가 저녁이 되면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활기차게 생활하시고 어떤 분은 무기력하게 지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노후 취미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만 골라보세요.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시작하셔도 인생이 달라지실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법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건강형 취미입니다. 몸이 움직여야 마음이 젊어지고 호흡이 활기를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첫 번째 추천 취미는 걷기와 가벼운 등산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우울증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요즘은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걷기 챌린지 앱을 운영합니다. 걷기만 해도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 포인트로 커피도 한 잔 사드실 수 있고 영화 티켓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작은 보상도 받는 거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무릎에 부담이 적은 평지 위주 코스를 선택하세요. 처음부터 산을 오르시려고 하시면 무릎이 상할 수 있어요. 천천히 평지 걷기부터 시작하셔서 적응이 되시면 그때 낮은 산으로 도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실버 요가와 스트레칭입니다. 요가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시니어를 위한 요가는 정말 쉽습니다. 관절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낙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 무료 강좌를 많이 운영합니다. 신청하시면 전문 강사가 나이에 맞춰서 천천히 가르쳐 주세요. 온라인 강의도 유튜브에 많아서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스트레칭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수영과 아쿠아로빅입니다. 이건 관절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이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전신 운동이 되면서 심폐 기능도 강화됩니다. 수온이 일정해서 겨울에도 꾸준히 하기 좋고요. 특히 무릎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수영이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는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는데 수영은 물의 부력 덕분에 무릎에 전혀 무리가 안 가요. 처음엔 물에 들어가는 게 낯설고 두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두 번만 다녀오시면 금방 적응하십니다. 자, 두 번째 큰 분류는 감성과 예술형 취미입니다. 이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취미예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정서 치료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이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네 번째 추천 취미는 수채화와 캘리그라피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건 집중력을 높여주고 정서를 안정시켜줍니다.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시면 됩니다. 완성된 작품을 액자에 걸어놓으면 성취감이 정말 큽니다. 내가 이걸 그렸구나 하는 뿌듯함이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온라인 강의나 시니어 문화센터 과정이 많은데 한 달에 2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진과 영상 촬영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됩니다. 비싼 카메라 살 필요 없어요. 풍경 사진 찍으시고 손주들 모습 담으시고 키우시는 반려동물 찍으시고 그냥 일상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 한 장 이런 식으로 매일 사진 한 장씩 찍어서 모으시면 나중에 앨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치를 모으시면 정말 의미 있는 추억이 되죠. 사진을 찍으러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출도 하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기타, 오카리나, 피아노 같은 거요. 음악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이 나이에 악기를 배운다고 하시면서 겁먹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시니어 대상 기초반이 정말 많아요. 아주 천천히 기초부터 가르쳐 줍니다. 악보를 못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몇 달 지나면 간단한 곡 하나 정도는 연주하실 수 있게 되세요. 그리고 발표회나 합주 같은 걸 하다 보면 사회적 교류도 생깁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거든요. 음악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시는 거죠. 세 번째 큰 분류는 자연과 정서형 취미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취미는 마음을 가장 빠르게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잡한 생각이 많으실 때, 마음이 답답하실 때 자연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텃밭 가꾸기와 실내 식물 키우기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돌보는 건 스트레스 완화에 정말 탁월해요. 작은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신기하고 뿌듯합니다. 도시농업센터나 구청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무료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텃밭 분양도 가능합니다. 집에 마당이 없으시면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한평 텃밭이나 베란다 채소 키우기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습니다. 상추나 깻잎 같은 거 키우시면 직접 따서 드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키운 채소로 만든 밥상,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입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물을 주는 그 시간이 명상이 되기도 해요. 여덟 번째는 반려동물 돌보기입니다. 반려견이나 고양이, 금붕어 같은 거요. 반려동물을 키우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일상에 루틴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줘야 하고 산책을 시켜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리듬이 생기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반려동물이 큰 위로가 됩니다. 말은 안 통해도 눈빛으로 교감하고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덜해져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장기 여행을 가시거나 건강 문제가 생기셨을 때 함께 돌볼 가족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반려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셔야 합니다.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친척분들과 미리 상의하셔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큰 분류는 두뇌와 지식형 취미입니다. 머리를 쓰는 취미예요. 두뇌 활동이 활발할수록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신이 또렷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홉 번째는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책을 읽으면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치유되며 인지력이 유지됩니다. 어렵고 두꺼운 책을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흥미로운 소설이나 에세이, 가벼운 교양서부터 시작하세요. 책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시거나 짧은 일기로 남기시면 뇌 활성화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오늘 읽은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만 적어도 좋아요. 그렇게 꾸준히 쓰다 보면 글쓰기 실력도 늘고 생각도 깊어집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과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생겨요.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열 번째는 외국어 공부입니다. 요즘 60대에서 70대 분들이 많이 도전하시는 취미예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거요. 이 나이에 외국어를 왜 배우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외국어 공부는 뇌를 깨우는데 정말 좋습니다.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정말 많고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어요. 듀오링고나 리얼 잉글리시 같은 앱들이 게임처럼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행, 영화, 노래 같은 흥미 요소와 결합하시면 더 꾸준히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팝송 가사를 해석해 보시거나 해외여행 가기 전에 간단한 회화를 익히시는 거죠. 목표가 있으면 훨씬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큰 분류는 사회 참여와 디지털형 취미입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취미예요. 혼자보다 함께할 때 행복감이 2배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취미라도 혼자만 하면 외로울 수 있거든요. 자원봉사와 멘토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지역복지관이나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재능기부, 아이들 공부 돕기, 노인 말벗 같은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쌓으신 경험과 지혜를 나누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삶에 큰 활력을 줍니다. 주는 기쁨이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요.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고 그분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람도 느끼시고 친구도 사귀시고 일석이조죠. 요즘은 시니어 유튜버나 사진 블로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여행기, 요리, 손주 이야기, 인생 조언 같은 주제로 꾸준히 운영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2번째 직업으로 시니어 크리에이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통과 자기 표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댓글로 응원받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정말 큰 재미입니다. 처음엔 어려워 보이실 수 있는데 자녀분들이나 손주들한테 도움받아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 같은 건 어려우니까 일단 사진과 짧은 글로 시작해보세요. 천천히 배워가시면서 조금씩 발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취미를 선택하실 때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흥미롭게 시작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시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첫째, 처음에는 관심 가는 것 한두 개만 선택하세요. 욕심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시작하시면 부담되고 금방 지칩니다. 딱 하나나 둘만 선택하셔서 석 달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둘째, 비용보다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처음부터 비싼 장비 사시거나 비싼 강좌 등록하시면 부담됩니다. 일단 무료나 저렴한 걸로 시작해보시고 정말 재미있고 계속하고 싶으시면 그때 투자하세요. 셋째,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오래 갑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하시면 훨씬 재미있고 끈기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걷기와 사진을 묶으시는 거예요. 산책 나가시면서 예쁜 풍경을 찍고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정리하시고 이렇게 2가지를 함께 하시면 재미가 배가 됩니다. 또는 독서와 글쓰기를 결합하시거나 텃밭 가꾸기와 요리를 연결하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키운 채소로 요리해서 사진 찍어 블로그에 올리시면 3가지 취미를 동시에 즐기시는 거죠. 취미를 고르실 때 내 몸 상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면 등산보다는 수영이 좋고 집에만 계시는 게 답답하시면 봉사활동처럼 밖으로 나가는 취미가 좋습니다. 내 건강 상태와 성격, 생활 패턴에 맞는 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계절에 맞춰서 취미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봄과 가을엔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여름엔 수영, 겨울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악기나 그림 같은 걸로요. 이렇게 계절마다 다른 취미를 즐기시면 1년 내내 지루하지 않으십니다. 취미는 의무가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즐기세요. 그게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60대 이후의 인생은 쉬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일하느라 미뤄뒀던 것들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보실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한 취미가 있고 마음을 위한 취미가 있고 사람과 연결되는 취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서 하루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삶의 활력이고 건강이고 행복의 원천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노후는 정말 다릅니다.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다 자기만의 취미가 있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찍어보시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 빌려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의 나를 상상해 보세요. 분명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일 겁니다. 100세 생활 백과는 여러분의 인생 2막이 더 즐겁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생활의 지혜를 얻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